안녕하세요. 스포츠에라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및 처음 보신 분들, 고배당 당첨 인증합니다. 실력으로 보여드렸고 어디 누구보다 정확한 정보와 조합으로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렸습니다. 스포츠는 매일 있습니다. 비록 매일 맞춘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결국 이번처럼 또 한 번 당첨 나옵니다. 조합은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함께 당첨되어 우리은행 같이 갑시다. 첫 번째 경기 제주 SKFC 대 FC 안양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제주는 현재 리그 11위로 강등권 싸움의 중심에 있다. 유리 조나탄은 페널티 박스 안에서 결정력을 발휘하며 공격 핵심으로 자리했다. 남태희는 이선에서 빌드업과 전환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창민은 중거리 슈팅과 세컨드 지역 조율로 공격의 리듬을 만든다. 홈에서는 압박 강도가 초반부터 높고 활동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세컨드볼 회수 이후 빠른 전환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며 찬스 창출로 이어진다. 라인 간격 유지가 좋아 공격과 수비 간 밸런스가 잘 맞는다. 홈 이점과 강등 탈출 의지가 맞물리며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안양은 원정 경기에서 경기력 기복이 심한 편이다. 4-3-1-2 전형에서 중원 간격이 벌어져 압박 대응이 느리다. 야고와 마테우스의 좌우 전환이 많지만 빌드업 과정이 원활하지 않다. 못다는 버티는 능력은 좋지만 이성과 간격이 커 연계가 단절된다. 세컨드 지역 탈압박이 부족해 역습을 자주 허용하는 구조다. 수비 전환이 느리고 후반 체력 저하로 간격 붕괴가 자주 나타난다. 라인 전체의 집중력이 떨어지며 세트피스 수비에서도 불안하다. 전술적 응집력보다 개개인의 활약에 의존하는 모습이 크다. 제주는 홈에서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으로 경기 주도권을 잡을 것이다. 안양은 중원 압박 대응이 느려 경기 흐름상 점유율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 유리 조나탄과 남태희의 연계는 안양의 수비 블록을 쉽게 흔들 전망이다. 안양은 마테우스의 고립으로 공격 루트가 제한될 것이다. 결국 홈의 에너지와 집중력이 높은 제주의 승리가 유력하다. 두 번째 경기 대구FC 대 광주FC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대구는 팀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로 리그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다. 세징야의 부상은 전술과 심리에 모두 큰 공백을 만들었다. 라마스가 중원에서 전환 템포를 유지하려 하지만 연계가 단절된다. 정치인은 활동량이 많지만 세컨드 경합에서 밀리는 장면이 많다. 공격 루트는 에드가의 헤더 의존도가 높고 다양성이 부족하다. 전반 이후부터 전개 속도가 느려지고 압박 강도도 급격히 떨어진다. 홈팬들 앞에서도 자신감이 떨어져 수비 실수가 잦다. 현재 팀 분위기와 집중력 모두 최악의 상태다. 광주는 4-4-2 기반의 유기적인 조직력으로 리그 중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헤이스는 측면에서 중앙으로 파고들며 공격 템포를 주도한다. 오우성은 박스 근처에서 위치 선정이 뛰어나 세컨드 찬스를 자주 만든다. 최경록은 하프 스페이스 간격 조율로 미드필드 밸런스를 잡는다. 수비 전환 시 이선이 빠르게 복귀하며 라인 간격을 유지한다. 세컨드볼 확보율이 높고 중원 점유율 유지력이 탁월하다. 전반부터 압박 강도를 높이며 상대 빌드업을 차단하는 패턴이 뚜렷하다. 전술 완성도와 체력 밸런스 모두 대구보다 한 수 위다. 대구는 세징야 결장으로 인해 공격 전개가 뚝 끊기는 구조다. 광주는 전방 압박과 세컨드 커버 능력에서 확실히 우세하다. 헤이스와 오우성이 주도하는 전방 트리거가 대구의 후방을 완전히 압박할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구의 체력 저하와 집중력 붕괴가 뚜렷해질 전망이다. 광주의 조직적 압박 구조가 경기 전반을 지배하며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세 번째 경기 전남 드래곤즈 대 인천 유나이티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전남은 5-3-2 포메이션으로 수비 밸런스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센터백 라인의 조직력과 빌드업 완성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호나는 중원에서 볼 배급과 압박 완화 역할을 병행한다. 르보는 전방에서 등지고 버티며 이선 침투 공간을 만든다. 발디비아는 하프 스페이스 패스로 공격의 템포를 조율한다. 측면 윙백의 오버래핑 타이밍이 정확해 공격 전환이 날카롭다. 세컨드 경합에서도 한 발 빠르게 반응하며 리듬을 유지한다. 승강 피오권 진입을 위한 절박함이 팀 전체의 집중력을 높인다. 인천은 4-4-2 포메이션을 유지하지만 이번 경기는 로테이션 가능성이 높다. 이미 우승을 확정한 만큼 주력 선수들의 체력 안배가 우선될 전망이다. 박호민과 박승호가 중원에서 활동하지만 경기 강도는 낮을 수 있다. 신진호가 조율을 맡지만 전방과 간격이 벌어지면 흐름이 끊긴다. 수비 라인이 높게 유지될 경우 르봉과 발디비아의 침투에 약하다. 전체적인 전술 안정성은 유지되지만 집중력은 다소 떨어질 수 있다. 후반 체력 관리 구간에서 수비 간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동기부여가 낮아 경기 템포가 느슨해질 우려가 있다.
전남은 절박한 상황에서 초반부터 강한 압박으로 나올 것이다. 인천은 체력관리 중심의 운영으로 강한 전투력을 유지하기 어렵다. 하프라인 근처 세컨드 경합에서 전남이 점유율 우위를 점할 전망이다. 시간이 갈수록 집중력과 동기부여의 차이가 뚜렷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후반부 집중력 싸움에서 전남이 주도권을 잡고 경기를 가져갈 것이다. 네 번째 경기 화성FC 대 경남FC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화성은 4-4-2 전형으로 빠른 전환과 전방 압박이 팀 색깔이다. 알툴은 중앙과 측면을 넘나들며 공격 리듬을 주도한다. 김병호는 포스트 플레이로 상대 수비를 끌어내며 연계를 만든다. 데메트리우스와의 2차 공격 연결이 안정적으로 이어진다. 측면 오버래핑이 활발해 하프스페이스 침투가 자주 발생한다. 공격 템포가 빠르고 박스 근처 수적 우위를 만드는 구조가 확립돼 있다. 홈에서는 초반부터 라인을 올려 상대를 압박하는 전개가 많다. 활동량이 많고 세컨드 전환 속도가 빠른 팀이다. 경남은 3백 기반으로 운영하지만 수비 커버 타이밍이 불안하다. 하프 스페이스 커버가 느슨하고 중원과 측면 연결선이 자주 벌어진다. 윙백이 공격에 가담할 때 복귀가 늦어 뒷공간 노출이 잦다. 브루노 코스타의 킥도는 뛰어나지만 수비 전환 지원이 부족하다. 헤나는 전방 전개를 이끌지만 전체 템포를 끌어올리기 어렵다. 칼을 이 중심을 잡지만 라인 붕괴가 한 번에 발생하는 약점이 있다. 체력 저하 시 간격 유지가 무너져 후반 실점이 잦다. 전술적 완성도가 낮아 하프 스페이스 대응력이 떨어진다. 화성은 알툴의 돌파를 중심으로 경남 수비 뒷공간을 계속 공략할 것이다. 경남은 중원 압박이 약해 점유율 싸움에서도 밀릴 가능성이 높다. 브루노 코스타의 세트피스가 변수지만 경기 주도권은 화성이 쥘 전망이다. 빠른 전환과 높은 라인 유지로 화성이 경남을 몰아칠 것이다. 공격 템포와 압박 강도에서 앞서는 화성이 주도적인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김천 상무대 강원FC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김천은 전역 선수 공백으로 인해 전력 손실이 크다. 이동경, 이동준, 박상혁, 이승원 등이 빠지며 전개 속도가 느려졌다. 중원에서 볼순환이 끊기며 세컨드 경합에서도 주도권을 잃고 있다. 정정용 감독이 라인을 재정비했지만 공격 템포 유지가 어렵다. 홈에서는 점유율을 높이려 하지만 마무리 구간에서 한 박자씩 늦다. 수비 간격 유지가 불안하며 역습 대응이 늦는 모습이 잦다. 활동량이 줄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문제가 두드러진다. 공격 전개는 단조롭고 창의적인 전환이 부족하다. 강원은 주중 ACL 일정을 치르며 체력적으로 피로가 누적됐다. 정경호 감독의 빠른 전환 축구가 완전히 구현되기 어렵다. 김대원과 김건희는 여전히 위협적이지만 연계가 끊기고 있다. 중원의 에너지 레벨이 낮아 세컨드볼 반응이 느리다. 서민우 중심의 수비 안정화는 이루어졌지만 간격 유지가 흔들린다. 후반 70분 이후 압박 강도가 떨어지며 실점 가능성이 커진다. 공격보다는 체력 안배 중심의 운영이 예상된다. 점유율보다는 수비 밸런스 유지가 목표가 될 것이다. 두 팀 모두 체력 저하와 전력 공백이라는 공통된 한계를 안고 있다. 김천은 창의적인 공격 루트가 부족하고 강원은 활동량이 줄었다. 양팀 모두 중원 싸움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기 어렵다. 세트피스나 역습 한 번이 승부를 가를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루즈한 경기 흐름이 예상된다. 결국 두 팀 모두 실수 최소화를 우선시하며 무득점 구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여섯 번째 경기 전북 현대 대 대전 시티즌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전북은 이미 우승을 확정하며 동기부여가 낮아진 상태다. 콤파뉴의 부상으로 박스 안마무리 효율이 떨어졌다. 티아고와 이승우의 연계는 여전하지만 결정력은 감소했다. 권창훈이 중원을 조율하지만 로테이션으로 패스 완성도가 낮다. 풀백의 전진 타이밍이 늦고 수비 전환 시 간격이 벌어진다.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이 떨어지며 실점 위험이 커진다. 홈팬들의 응원이 있더라도 경기 강도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전술적으로는 점유율을 높이겠지만 실속 있는 전개는 부족하다. 대전은 주민규 에르난데스 마사 삼각편대가 살아나며 상승세다. 에르난데스는 빠른 전환과 드리블로 상대 수비를 흔든다. 마사는 세컨드 지역 침투로 공격의 폭을 넓히고 있다. 주민규는 피지컬을 앞세워 연계와 마무리 모두에서 존재감이 크다. 양 풀백 이명재와 김문환이 크로스로 측면을 완벽히 활용한다. 전환 속도가 빠르고 세트피스에서도 위력적인 장면이 많다. 전술적 유연성이 높아 상대 스타일에 맞춰 효율적으로 대응한다. 집중력과 에너지 레벨 모두 전북보다 우세하다. 전북은 우승 확정 이후 경기 강도가 낮아졌고 집중력 저하가 뚜렷하다. 반면 대전은 상위권 도약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다. 전북의 후방 빌드업이 느려질수록 대전의 압박과 역습이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세컨드볼 경합에서 대전이 한 발 빠르고 전환 속도에서도 우세하다.
결국 경기 후반 집중력 싸움에서 대전의 역전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